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특히 백마마을, 강촌마을, 댁송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시리즈로 일기 신도시 이 일산의 아파트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 방송입니다. 예측이니까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년부터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19년도에도 줄기차게 오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올랐습니다. 20년도에도 줄기차게 오른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올랐습니다. 21년도에도 올해도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물론 나중에 꺾이게 되면 그때 가서 아파트 지금 가격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락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오른다고만 하니까 실제 몇 년째 오른다라고만 하니까 방송에 재미도 없고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른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럼 왜 오를 것 같느냐? 지금 당장 이제 방학 수요가 이제 끝났고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게 됩니다. 추석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매 명절 때마다 두 가지가 오르는데 하나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혼율이 오른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세가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혼율도 올라가지만 아파트 가격도 올라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절 때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관계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친족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모일 거예요. 그죠? 모여서 뭔 얘기하느냐?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정치 다음으로. 대선 시즌이 이제 곧 돌아오니까 그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아파트 장만해야 된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재산 목록 1위가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호도도 넌 나중에 어디에 살래? 해서 아파트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권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산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2위가 남양주시인가 그랬고요. 어쨌든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산 지역이 이 고양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1800가구가 넘는 것 같던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고양시를 1등으로 선정했겠습니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기반 조성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양시를 선호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명절 때 모여서 아파트 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계획을 앞당겨서 장만하려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절이 지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다가올 텐데 그 겨울방학 전쯤에 전부 다 이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을 이사철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또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지금 거래는 많지 않지만 물론 우리는 계속 거래를 찍고 있습니다. 다행히 천만다행인 거죠. 유튜브 덕분이니까 유튜브를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오늘도 많이 보고 있다는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제 유튜브 동영상 보고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저는 축하한다라고 답장을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매하는 순간 가장 많이 돈을 번 날이 될 거예요. 당분간 이게 지속될 거란 말이죠. 창릉 입주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가을 이사철하고 겨울방학 전 수요가 몰린다고 했죠. 왜 겨울방학 오기 전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할까요? 그거는 새로 이제 계약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기 중에 전학을 가게 되면 괜히 따돌림 당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수요가 이제 여기는 학군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사교육 학군도 좋지만 공교육 학군도 뭐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백석마을, 강천마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학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서울의 대치동이나 목동 뭐 그 정도 학군이라고 사교육 학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방학 전에 모이게 되고 또 이제 대선이 이제 연말부터는 막 빵빠레 울리고 막 생 난리를 치겠죠, 그죠? 그러면 풀리는 돈도 엄청 많게 될 거고 대선 때 그 부동산 공약하는 많은 후보들이 아파트 가격을 올라가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공약 같은 것들을 내걸 때마다 여기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아니면 뭐 아파트를 재개발하겠다, 뭐 다 그런 아파트 부동산 개발 쪽을 이제 공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지금 전 정부 뭐 다 이렇게 상승세가 좀 완만했었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죠? 제가 19년부터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오르니까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이 조정지역 해제되는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동영상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예측이 다행히 잘 맞아서 19년도에도 잘 맞았고 20년도에도 잘 맞았고 올해도 지금 20몇 프로 올랐죠, 그죠? 이 고양시 전역이 일산 동구 서구 할 것 없이 덕양구가 제일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동구도 많이 올랐고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 작년에 6% 정도였는데 지금 뭐 20%가 훨씬 넘었으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일반 중소기업,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보다도 훨씬 더 아파트가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이유가 내가 회사 다니는 것만큼 이 아파트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내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내가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일단 경제적인 독립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파이어족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이 되게 되면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고 또 노가다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삶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아파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 자산 가치가 늘어나서 시간과 노가다로부터 자유스럽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뭐 오늘도 탁구 치고 왔습니다만 오전에 탁구 치고 오후에 제가 커피숍 다니거나 아니면 산책하거나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니까. 그러니까 사무실 문이 닫혀도 된다는 거죠. 그 수익 면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나게 되면 내년엔 안 오르냐? 내년에도 올라요. 왜? 특별하게 뭐 공급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이나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아파트 사도 이 구축이지만 이 아파트를 사도 아파트가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에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파트, 신도시, 일산, 특히 이 백마마을, 백성마을,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떨어질 확률보다 빨리 아파트를 장만하셔서 여러분이 경제적 독립을, 시간으로부터의 독립을, 노가다로부터의 독립을 깨우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오를 거예요. 특히 이제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일산 소사선 개통이 막 빵빠리 울리고 할 거예요, 그죠? 1월 개통을 해야 되니까 23년도. 그래서 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뭐 GTX라든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가 방송 영상밸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CJ 아레나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어쨌든 기반 조성이 참 잘 되어 있는 이 일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내년까지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파트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일산 아파트 가격, 특히 백송마을, 백마마을,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시리즈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6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명언 중에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핵심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여자한테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그 다음에 이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없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차근차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여자에게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어떤 짓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를 하던 아니면 이벤트를 연출을 하던. 근데 부동산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 짓을 해야지 아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그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기대를 한다는 건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충분히 어떤 예측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지금 무언가 해놔야지만 나중에 자산 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딱 잘라서 계속 37평을 예를 들었는데, 일산 백마마을 3단지, 4단지, 5단지 마찬가지이지만 1, 2단지도 마찬가지예요. 37평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블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했는데 8억대에서 16억까지 갈 거라. 언제까지? 창릉 입주 때까지. 그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라는 겁니다. 자,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발 아무 짓을 해서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2년 동안에 느낀 거예요. 그전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지금 부자라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개념을 이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부자는 부채가 있습니다. 일단 부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잘 보니까. 자, 앞으로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K자 반등을 한다고 했잖아요. K자. 그러면 K자 반등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건 뭐냐?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산 가치가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올라갈 거고, 그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고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코로나 백신 접종할 나이가 돼서 백신 접종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두려워서 백신 접종했을 때 나타난 어떤 부작용 같은 게 두려워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백신 접종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내가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또 상체가 면역이 생겨서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약간 뻐근하긴 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 2알인가 먹었는데, 맞고 나서 한 번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한 번 더 먹었는데, 그 팔에 뻐근함, 그건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19에 제가 걸려보진 않았지만 아주 끔찍할 거란 말이에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떤 짓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자산 가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 자산에 투자해서 내 노후 대비를 해놓는 게 맞는 거죠. 백신을 접종해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그 여자친구한테 아무 짓을 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뭐 재난지원금, 뭐 5차 재난지원금 뭐 못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만 해도 당연히 받았죠. 그런데 아파트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백마마을 3, 4, 5단지에 주로 이제 막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채를 내서 아까 이제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공통점이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죠. 부채가 있다는 거,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 여러분, 부채 있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했습니까? 그러면 부자가 되기 아직 이른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빚을 내야 되고 그 빚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레버리지. 예전에 제가 어디 동영상에서 본 건데 차에 뭐 작은 접촉사고에 차에 깔려 있는데 그 차를 들어야만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 긴 뭐 쇠막대기가 있어서 그거를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차를 들었던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파트 투자하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타서는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사전 청약을 이제 하게 될 텐데 1,600명을 제외하고는 이제 많은 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열받아서 이제 다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지금 경기도권이 이렇게 불장인 이유가 서울에서 밀려나는 수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금이 뭐 26조 가까이나 풀린다고 하니까 그게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지금 대선이 한창 뭐 그 후보자들끼리 쌩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파트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청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촌마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